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자 스카이워커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던 리스본 3일차 영상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정어리 통조림을 파는 곳인데 통조림 뚜껑에 본인이 태어난 해가 붙어있는 걸 기념품 삼아 팝니다. 오늘은 리스본 미식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에 있는 투어고요. 리스본 로컬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인 리스본의 역사와 동네 설명을 해주십니다. 처음 온 곳은 상 도밍고 성당이고요. 두 번의 지진과 한 번의 화재를 겪은 고난이 상당히 많은 성당입니다. 마침 투어를 한 날이 일요일이라 미사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스본의 시그니처 28번 트램을 타는 정류장입니다. 줄이 엄청 긴 거 보이시나요? 낮에 가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니 늦어도 아침 9시 전에 오시면 크게 안 기다리고 타실 수 있습니다. 리스본의 길들은 저 돌 조각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까는 게 아니라 바닥의 검은색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건물 형상을 따서 깔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알파마 지구의 파두 거리입니다. 알파마 지구는 예전부터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파두는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입니다. 그 기원은 먼 항해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 자식, 가족을 그리워하며 부른 한이 넘치는 노래인데요. 영상 끝부분에 파두 공연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선원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에서 자연스레 파두 음악이 발전했고 파두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식 투어 첫 번째로 가볍게 그린 와인을 마시러 왔습니다. 치즈랑 이베리코 하몽을 주셨는데 안주는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그린 와인은 포르투갈 북부 비뉴베르드 지역에 생산하는 오래 숙성하지 않은 가벼운 와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모잠비크 식당에 왔습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 있는 포르투갈의 과거 식민지였는데요. 그 모잠비크 음식이 포르투갈에도 들어와서 여기 사람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나온 요리는 모잠비크 만두 사모사의 맥주입니다. 약간 춘권 비슷한데 가이드님 얘기로는 여기 사람들이 소풍 갈 때 김밥 대신 많이 싸간다고 하시네요. 다음으로는 새우카레 코코넛 라이스가 나왔는데 뭔가 태국에서 먹어봤던 요리 같네요. 이 집에서 특이한 건 이 집에서 직접 만든 고추 소스인 삐리삐리 소스를 맛본 이후 남은 여행 내내 삐리삐리 소스를 찾게 됐습니다. 알파마 지구에도 빠짐없이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세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파두 가수인데 1800년 된 사람이라 사진이 없어서 상상으로 그린 그래피티라고 하네요. 미식 투어 세 번째로는 포르투갈 남동쪽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에 새우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들어간 타파스입니다. 여기도 역시 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음식에는 해산물이 많아서 고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고수에 환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못 드시면 미리 빼달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6월이라 햇빛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다녔는데도 다녀와서 보니 꽤 탔더라고요. 선글라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미식 투어에서 계속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얼죽아의 민족 한국 사람들에게 필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팔지 않는데요. 이 집에서는 알을 팔더라고요.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의 탄생지인데요. 이따 그 원조집을 찾아가 볼 건데 거기랑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달하고 겉바속촉이라 위에 시나몬 가루 살짝 뿌려 먹으면 존맛입니다. 길에 세워진 클래식카와 유럽의 감성이 너무 좋네요. 제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다른 유럽보다 한국 사람들이 아직 많이는 없어요. 여행하는 느낌이 더 나고 오히려 좋습니다. 어제 왔던 산타 루치아 전망대에서 미식 투어가 끝이 났고요.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서둘러 볼트를 불러 벨렘 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벨렘 지구에서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리스보아 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제로니무스 수도원 앞에 파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안 판대요. 벨렘탑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판다고 해서 부랴부랴 다시 벨렘탑으로 왔습니다. 벨렘탑은 항구를 관리하던 요새였다고 합니다. 벨렘탑도 입장줄이 긴데 오늘 입장은 이미 다 마감이라고 들어가지는 못했네요. 리스보아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24시간짜리가 27유로였고 교통수단 및 많은 곳에 입장이 가능한 만능 카드입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서둘러야겠네요. 벨렘 지구에 있는 아주다 궁전입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에 있던 궁전이 지진 이후에는 이곳으로 왔다고 하네요.
아주더 궁전 내부에는 영상 촬영이 금지라 따로 영상은 못 찍었지만 포르투갈 전성기에 엄청 화려했던 황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다닥 보고 다시 제로니무스 수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스보아 카드가 있으니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요. 포르투갈 도로는 돌멩이로 된 돌길이라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제 서스펜션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보통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아침에 가시면 2시간 넘게 줄을 서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꿀팁은 오후 4시쯤 오시면 줄이 거의 없어서 금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줄 하나도 안 서고 바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회랑이 멋지네요. 게임 디아블로에서 본 수도원이랑 비슷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기약이 없이 긴긴 항해를 떠나던 선원들이 이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항해를 떠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까지 최초로 항해한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의 귀환을 기념해 건축했다고 합니다. 바스쿠 다 가마의 성공을 시작으로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포르투갈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게 걸쳐 지어진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잘 나가던 그 시절 지은 건물답게 화려하고 웅장한 마누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된 아줄레주 타일로 아름답게 장식된 벽면이 인상적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공간은 과거 식당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세계 에그타르트의 찐찐 원조 맛집 파스테이스 벨렘입니다. 수도원에서 옷을 빳빳하게 만들 때 계란 흰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버려지던 계란 노른자가 아까워서 개발한 음식이 에그타르트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하고 맛집이다 보니 저녁 6시가 넘은 시간까지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들어간 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테이크아웃 전용이니 기다리지 않고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했습니다. 여섯 개들이 8.4유로에 구입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먹어보고 다른 하나에는 시나몬 가루를 좀 뿌려 먹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여기 에그타르트가 제일 맛있어요. 엄청 달기만 하지 않고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편하게 계속 볼트 타고 다니다가 트램을 타려니 트램이 만만석이네요. 벨렘 지구에서 다시 리스본 시내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미식 투어로 한 바퀴 돌았던 알파마 지구에 다시 왔습니다. 이 알파마 지구에는 언덕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서 곳곳에 시에서 만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많다고 합니다. 알파마 지구에 다시 찾아온 이유는 6월이 리스본 정원이 축제 기간이라고 가이드 분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녁 7시 이후부터 밤늦게까지 파두거리 근처에 정어리를 구워주는 노천 식당들이 오픈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파두거리를 따라 곳곳에 노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7시 좀 지나고 간 거라 아직은 바글바글 하진 않네요. 포르투갈 로컬 맥주인 슈퍼복 3잔 시키고요. 맛만 보려고 정어리 3마리 주문했습니다. 숯불에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구워주십니다. 잘 구워진 정어리에 맥주 한 잔 마셔줍니다. 많이 비리지는 않고 꽁치구이에 먹는 거랑 맛이 비슷합니다.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삼아 요기만 했습니다. 정어리 3마리에 맥주 3잔 해서 15유로 냈고요. 여러분도 6월에 오신다면 정어리 축제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제대로 된 저녁을 먹기 위해 걸어가 봅니다. 오늘 저녁은 현 시점 구글 리뷰가 16,000개가 넘는 해산물 맛집 세르베자리아 라미로입니다. 8시가 넘어서 갔는데도 20분 정도 웨이팅 했고요. 마늘이 들어간 조개탕 같은 것도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없어져서 영상은 없네요. 타이거 새우를 시켰는데 이렇게 큰 새우는 처음 봅니다. 수저보다 크네요.
레몬만 찹찹 뿌려서 먹어봤는데 타이거 새우는 진짜 추천합니다. 실한게 엄청 맛있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 킹크랩이 나왔네요. 안에 뭐하나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유럽과 다르게 포르투갈은 게 내장을 이렇게 따로 줍니다. 배운 사람들이네요. 이 내장에 빵을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망치로 열심히 부셔서 킹크랩을 먹어봅니다.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는 식당이라 화이트 와인 한 병에 조개, 타이거 새우, 킹크랩까지 해서 140유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비쌌지만 한 끼 정도는 무리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 파두 바에 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바이샤 지구로 이동해 봅니다. 나이트 라이프의 중심인 바이샤 지구는 밤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가려던 파두 바는 좁은데 웨이팅이 길어서 근처에 다른 데를 찾아왔습니다. 길지 않게 편집했으니 한번 감상해 보시죠. 파두 기타와 클래식 기타 기본 반주 악기입니다. 멜로디가 좀 구슬픈 느낌이에요. Ainda não nasceu o dia, chega da fonte, vai Maria, lá vai Maria, anda d'água na cabeça, vai Maria. 파워풀한데 슬픔과 한이 느껴지는 파두 짧게나마 들어보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날은 리스본 근교 투어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